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정광훈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86번과 정광훈 대표와 함께 내년 시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정광훈 대표는 제가 방송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플레 정점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시장 반등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었어요. 자, 과연 그럼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광훈 대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내년 초에 딱 한눈에 우리가 와닿는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이게 한편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이 침체가 해소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에서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영향이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로이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좀 인플레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또 반대로 공급망 교란 문제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니까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인플레를 좀 내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이 중립적이지 않나, 저도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최근에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좀 개방 움직임이 좀 빠르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결국에는 인플레를 좀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점이 장기금리 쪽을 좀 올라가게 만드는, 그래서 증시에 있어 가지고서 주식 쪽에는 조금 안 좋게, 특히 좀 금리에 예민하게 네네. 반응하는 그런 성장주 쪽에 안 좋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일단 인플레에 대한 의견은 드렸고, 저는 중국 쪽에서의 개방 자체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래요? 이유 자체는요. 그 중국 쪽이 결국은 엄청나게 수요가 부진해지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도 우려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침체에 빠질 거나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주게 되면 침체 우려를 결국은 수요가 거기서 좀 진작이 될 테니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소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강할 것으로 그 정도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텐데, 산타랠리가 사실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사실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는 월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말 거래일, 연말 5거래일, 그다음에 연초 2거래일, 딱 7거래일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산타랠리가 나타나야 그 이후에 한 해 동안 증시가 좋더라라는 통계적인 그런 그 자료가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 산타랠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초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이 느끼는 게, 데이터에 대한 해석 자체가 과거에는 A라는 방식으로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가령 좋게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도 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풀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결국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데이터나 기업 실적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에 1월 달에 기업 실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적 시즌이고, 그리고 또 그때의 고용 데이터부터 해가지고서 쭉 이제 그 데이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결국은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바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서 증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실적 우려가 굉장히 큰데, 12월 달에 나왔던 기업들 실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실제로는 S&P 500에 속한 기업들 기준으로는 그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폭이 80% 중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네. 실적 시즌은 좀 뭐랄까요, 좀 괜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 70% 초반이거든요. 이게 넘는 비중이.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인 실적 시즌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나오는 이 주택 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실 주택 지표가 좀 낮아져야 연준이 피봇을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재료일 거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 주택 지표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더라고요. 그렇다면 같은 선상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라든지 CPI 지표가 안 좋게 될 경우, 나빠지게 될 경우,
이걸 또 시장에서는 그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고용이랑 CPI는 어차피 꺾기로 지금 페드에서 마음을 먹고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네,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요즘 보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데이터 나오는 날 자체가 아마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나오게 되면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이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데이터가 이것이 이제 그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잠깐씩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낮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건 인플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 쪽에서 좀 둔화가 나타나면 근데 또 너무 갑작스러운 또 실업 증가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좀 미지근한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또한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이 잠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경로대로 나오는 것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인플레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과거에도 70년대 인플레가 많이 높았을 때 보게 되면 그 일종의 화폐 환상이라는 그런 그 효과 때문에 네네. 실제로 실적이 그리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 때문에 매출은 잘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판매량 대비해서. 그런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교섭력도 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마진 관리가 그나마 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관리가 되다 보니 이익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70년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그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을 하면은 15년 동안 평균적으로 7% 정도 이익 성장이 쭉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시기에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수요까지 꺾여 가지고서 매출을 주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인플레가 좀 높다. 아. 그래서 그런 점들은 실적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나온 실적 시즌에서는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가격, 즉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 매출은 높아지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마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게다가 달러 가치도 만약에 좀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그것도 좀 긍정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번 분기에 바로 나타나지는 4분기에는 않을 것이지만 네네.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는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고요.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기업의 비율 자체가 네네. 과거 이제 올해 쭉 왔던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1분기 대비 2분기가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4분기에 가이던스를 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서요. 기업들 중에 부정적으로 말한 비율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 이제 좀 외환 환경 자체도 좀 나아지게 되면 그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의견 자체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결이 약간 다르시니까 좀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4분기 실적 안 좋고 1분기가 거의 바닥일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 결국은 내년 미국 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거의 뭐 그것이 대부분의 네네.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달러 약세가 좀 간 요인도 있고 추가적으로는 결국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네. 미국 기업들도 중국 비중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나쁘게 봤을 거잖아요. 그게 좀 올라오게 되는. 특히나 뭐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중국이 3월 말부터 네. 22년 3월 말부터 상해 대봉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4월부터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게 되면 미국도 다를 게 없을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그러면 상저로 보기에는 기저가 좀 많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예상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히 많은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성장주는 여기서 함께 반등할까요? 아니면
가치주가 또 먼저 가면서 성장주는 또 여전히 좀 빌빌댈까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다우하고 나스닥이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기대 반 저는 우려 반인데요. 우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시장이 색깔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기대 반 우려 반이 여기에 나타나는 네네. 것인데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높은 금리를 우리가 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좋은 환경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때에도 좀 부진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할 때에는 그 직전부터 좀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혹시나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이미 보고 있는 것이 네네. 아닌가. 그러면은 이후에 장이 반등이 나와도 그때는 주도주가 완전히 교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성장주가 많이 빠지니까 이것이 더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좀 가치주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와 함께 내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을 해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되는지까지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